먼저 뉴스를 보고 진입하지 않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호재 뉴스, 악재 뉴스 이런 것들을 듣고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하는 것은 세력의 방식이 아닙니다. 보통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은 시장에 미리 반영된 뒤에 뉴스의 형태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뉴스로 인해 매우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력은 어느 시점에 진입을 했을까요? 뉴스가 나오기 이전 어느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이 뉴스로 인한 상승이라면 세력은 적어도 이러한 곳에서 진입을 하였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러한 곳에서부터 계속 매집을 해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세력은 개인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큰 자금을 움직여야 하고 또 눈에 띄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주가를 변동시키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매집을 합니다. 매집이 끝났을 때 뉴스를 터뜨리게 되고요. 이후 포지션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호재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다면 세력과 반대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은 뉴스를 보고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고요. 또 세력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한 가지는 포지션을 한 번에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집을 할 때는 최대한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모아야 하기 때문에 잘게 분할해서 하게 되고요. 수익 실현도 마찬가지로 분할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알트코인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실제 매매를 하였던 차트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였는데 그 근거는 피보나치 비율이 있었습니다. 피보나치 비율, 황금 비율이 1.618 비율이 위치한 곳이었고요. 또 다른 여러 근거들이 중첩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호가 양보를 해서 진입을 한 상태였고요. 어떤 뉴스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격을 조금 진행을 시켜보면요.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또 급격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에서 계속해서 또 매집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호재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입한 곳으로부터 보면 거의 65% 정도의 상승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의 호재 뉴스긴 하였지만 보시면 결국에는 가격이 저점을 뚫고 계속해서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 뉴스가 어떤 이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담보해주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고 세력의 의도를 가지고 올린 그런 가격 상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 상승이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력은 이러한 곳에서부터 미리 매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평단을 이쯤에 맞춰두고 그 다음 뉴스를 터뜨려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또 한 가지는 손절이 몰린 곳에 손절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퀴디티 스윕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곳들에서 포지션을 잡게 되면 보통은 저점에 이렇게 손절가를 걸게 됩니다. 리퀴디티라는 것은 유동성을 의미하고요. ICT에서는 이러한 유동성이 곧 개미들이 걸어둔 손절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수입이 한번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곳들에서 저점이 한번 수입이 되고 나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보나치 비율이 닿는 곳이 수입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되었든 여기서 진입을 하였던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였던 개미들이 이쪽에 손절가를 걸어 놓았을 것입니다.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았을 텐데요. 이러한 포지션들을 수입을 하고 이후에 가격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러한 곳들에서 매집을 조금씩 해나가긴 하지만 항상 물량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곳에서 굉장히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레벨에서 이러한 꼬리의 형태가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개미들의 손절가를 턴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개미들이 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에는 3드라이브스 같은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격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점을 계속 높이거나 아니면 저점을 계속 낮추는 차트가 나타나게 되면 개미들은 계속해서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절가의 위치가 결국 뻗어난 위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력은 손절가가 몰린 곳에 손절가를 두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곳들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씩 받다가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크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요 레벨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캔들의 모양이 도지의 형태를 보인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력이 진입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개미들은 호재나 악재 뉴스를 보고 이후에 진입을 하지만 세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뉴스 이전에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개미들도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세력은 포지션을 한 번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번에 사고 파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력과 또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로 손절가가 몰린 곳에 손절가를 두지 않습니다.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개미들의 손절가가 몰린 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개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곳에 손절가를 부어야 할 때가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개미들이 많이 털린 지점을 확인을 하였다면 그 이후에 진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또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또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세력과 관련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